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주가 약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 시장 관점에서도 봤을 때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저평가가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내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는 본질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런 증권가가 좋지 못한 리포트를 내준 것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회의 순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해운주에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금일 한 3%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6월 28일 날 단기 고점 구간을 기록하고 나서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 현재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해운주에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틀 연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해운주, 특히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종목에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영상 막바지에 진행을 해보고 금일 영상을 위한 내용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대한해운이 결국에는 저평가 관련의 종목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내린 상태입니다. 주가 자체가 5월 30일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고 나서 15% 상승했다. 그래서 그간 주가 상승으로 과도한 저평가 상황에서는 이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대한해운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24년 혹은 25년 초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발틱 운임지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4년 4월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5월달 형성을 했던 이 발틱 운임지수 포인트 22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나왔던 2400포인트까지만 운임지수가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해운주 2차 강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발트온이 지수가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일단 원자재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7월달 들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사실이죠. 5월달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구간과 같이 철광석 가격이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줘야지 발틱 운임지수도 2차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운주도 전반적인 사이클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3분기, 4분기가 해운주 피크라고 계절적인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증가는 이런 시즌과 함께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가 소비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겠죠. 물동량이. 그러면 운임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운임지수도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선 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I 지표, PPI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 관점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자체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철강석 가격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5월 달에 기록했던 한 120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철강석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발틱 운용지수의 2차 강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해운은 사실상 실적은 기반으로 되어 있죠. 뭐 지금 리포트가 과도한 저평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은 다시 상승 탄력 가능성 존재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차트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 11선 구간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1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지지 받아주면서 상승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6월 달에 나왔던 구간처럼 1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운임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운임비 관점은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재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과도한 저평가에서 벗어났다라는 리포트 의견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밸류가 탄탄하죠. 특히 BPS 측면 보게 되면 24년 전망이 6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한해운이 될 수 있다. 다만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시장의 관심도를 생각을 했을 때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